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컴퓨터 통신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서 이게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로 대면 강의가 지금 무기한 연기됐다고 그러네요. 지금 아주 근데 다행히도 상황이 낙관적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른 대학들이 5월 초에 대면 강의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학습 부족하죠. 그래서 이걸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야간 강의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면 강의 때 한번 어떻게 하려는지 의논을 좀 해보죠. 그렇죠? 그리고 각자 다들 공부들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5장 그 네트워크 계층과 라우팅 기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보는 바대로 5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목을 먼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OSPF, RIP, RIPv2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보입니까? 네, 이 부분이 자 5장 네트워크 계층과 라우팅 기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라우팅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통신을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주는 쪽이 있고 데이터를 받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인터넷이라는 녀석의 그 특징, 컴퓨터 통신 특징이 둘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딱 하나로 그 중계기가 딱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중계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택해야 되나 그 최적의 경로를 통해야 되겠죠. 그래야 경제적이니까요.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택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라우팅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경로를 할당해 주는 그런 장치, 그거를 우리가 라우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계를 해주면서 각종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장비를 우리가 라우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라우터에 그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편지를 보낼 때요. 꼭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각종 그 주소를 붙여야 됩니다. 데이터를 보낼 때도 그걸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네트워크 목적지 주소, 그 다음에 어디를 통해라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그 라우팅 테이블을 붙여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런 라우팅 테이블 내용을 붙여서 라우터를 통해서 그 최적의 경로를 통해서 전달한다. 그것이 바로 라우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제성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적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단순해야 되겠죠. 이게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최소한의 그 소프트웨어 오버헤드 가지고 해서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더라도 어찌 되었던지 간에 이게 그 목적지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연해야 됩니다. 변화가 있으면은 신속하게 그 서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정보를 갱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을 한다면은 그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우리 경로 안내를 틀죠. 그렇죠? 그래서 최단 경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뭐 옵션을 우리가 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돈 내는 거 싫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피해라. 돈 내는 회로를. 그 다음에 교통정보 갱신해야죠. 여기 길이 막힌다. 아니면 거기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끊어졌다더라. 뭐 아니면 뭐 시위가 있어서 도로 봉쇄를 했다더라. 그러면 그 정보를 갱신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다 그런 개념입니다. 유연해야 되고
최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라우팅 프로토콜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치 시스템입니다. AS라고 부르는 녀석인데요. 그래서 그 자체 내에 네트워크들에 이렇게 그 라우터들이 있으면은 하나의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건데요. 예, 이게 그 관리를 중앙정부에서 전부가 다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치권을 이렇게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네트워크 한 덩어리를 이렇게 묶어 놓고 한 덩어리를 묶어 놓고 얘네들이 자율적으로 서로 관리를 해서 그 효율적으로 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자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안과 밖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IGP는 이게 역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고 EGP는 역외입니다. 그러니까 자치 시스템 내부에서 정보를 교환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이게 규약,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방식으로 통신을 해라 하는 규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치 시스템 바깥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EGP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라우터들이 이렇게 인접해 있고 라우터들에 대한 이 정보들을 교환을 해서 어떤 라우터가 지금 살아 있고 상태가 어떻고 굉장히 한가한지 바쁜지 그쵸? 빠른 녀석인지 느린 녀석인지 이런 그 정보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교환을 할 때 사용하는 그 판별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거리 벡터 알고리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거리 벡터 알고리즘에 그 라우팅 매트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지연 시간이 어떻게 되냐, 대역폭 속도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신뢰성 믿을만 하냐, 그 다음에 지금 부하율, 그 저 다른 이 지금 바꾸면 바쁘냐 한가하냐 이겁니다. 이게 그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 라우팅 매트릭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라우팅 매트릭을 이제 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라우터의 상태가 어떤 거구나라는 거를 서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 반복해서 모든 라우터가 이 전체 네트워크의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거리 벡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거리 정보를 가지고 있고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데 문제가 되는 장애가 되는 원인이 있다 그러면 좀 알아내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상태 알고리즘은요, 그 방금 전에 그 단점이 있었으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영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모든 라우터들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라우팅 정보를 이렇게 다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 지연 문제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죠? 근데 복잡하게 이게 경로 설정이 구현되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일단 잘 되면은 그 트래픽이며 이런 것들 좋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는요. 그래서 둘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거리 벡터 알고리즘, 링크 상태 알고리즘 보면은 이웃한 라우터의 시각에서 네트워크를 하는데 링크 상태는 전체를 보게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 거리를 보게 되는데 이게 다운 라우터까지 최적 경로를 보게 된다 이겁니다. 전체를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옆에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목적지에서 도착점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최단 경로를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교환을 한다. 그렇죠?
예, 근데 주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별일 없어도 정보를 계속해 줘야 돼요. 근데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 그러니까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만 경신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그 변경 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전과 동일하니까 알려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웃한 라우터와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하는 게 거리 벡터인데 이 링크 상태 정보만을 교환한다. 둘을 이제 장단점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내, 이 영내라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치 시스템입니다. 자치 시스템 내에서 그 여러 가지 라우팅하는 프로토콜 규약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지금 거는 요 세 개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OSPF 이게 오픈 쇼티스트 패스 퍼스트입니다. 그 계속 우리 그 컴퓨터 통신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게 영어 약어가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영어 약어 그 따로 외우지 않으면은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그때 그 외우지 않으면은 책 자체가 뒤에 가면은 전부 암호가 돼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약어가 등장할 때 그때 예, 익혀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되면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이 아니에요. 지금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OSPF는 최단 경로, 개방형 최단 경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S 아까 말했죠? 동일한 자치 시스템입니다.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는 얘기. 그쵸? IGP이며 이건 이게 영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다. 인터리어.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라우팅 인포메이션 뒤에서 보면 RIP 문제점을 해결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방형 최소 사실 이게 최소 경로라는데 최단 경로죠. 최단 경로 검색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라우터가 그 토폴로지라고 해서 어떻게 그 연망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 저 내비게이션 할 때 대한민국 전체 지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게 그 토폴로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토폴로지 설명이 긴데요. 예, 자세하게 간단하게 그 지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RIP는요,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거리 벡터를 사용하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30초 간격으로 라우터 정보를 계속해서 정보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호흡이라고 합니다. HOP인데요. 요거는 어디 영어로 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와 라우터를 이렇게 한번 데이터가 전송되는 거를 호흡이라고 그러고요. 이거 호흡을 무한대로 길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호흡의 개수를 제한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소규모나 중간 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하다. 뭐죠? 근데 이게 RIP v2는 버전 2입니다. 그 단점이 있는데 인증 메커니즘을 제외하고 멀티캐스터 이것들도 나중에 뒷챕터에서 또 딱 공부할 겁니다. 멀티캐스터가 뭔지. 그 다음에 거리 벡터 알고리즘을 갖는 최대 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RIP는요, 여러분들 영어 좀 하는 학생들은 그 쓰는 때 있죠. REST in peace라고 묘비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그 영내 라우팅 프로토콜 헬로우가 있고요. 그래서 거리 벡터형이고 아까 30초였죠. 여기 15초입니다. 그리고 아까 홉수 제한이 아닌데 그 홉수가 아니라 그 경로 제어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IGRP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코 라우터 사에서 사용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90초 간격으로 경로 설정 정보를 하고 거리 벡터형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RIP랑 상당히 비슷하고 네트워크 요약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외죠. 익스트리어 아까 한 그 역외를 아까도 말했지만 저 자치 시스템과 자치 시스템 상호 간의 정보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서로 저쪽에 있는 그 다른 AS의 자치 시스템에 이 어떻게 그 상태 정보를 알려줘야 되나 그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은 저 대규모 백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BGP는요, 이게 EGP를 사용할 때 더 그 인터넷 규모가 확장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링크 상태 프로토콜인 BGP가 듭니다. 그래서 BGP는 그냥 도착 가능성을 알려주기 역할을 하는데 얘는 가중치라는 것을 둬요. 가중치라는 걸 둬서 우선순위를 부과를 해줍니다.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무한정 자세하게 해줄 수가 없네요. 요건 일단 개념 EGP, BGP 개념 설명했고요.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세 개가 있다 그랬죠. 그 OSPF 이게 개방형 최단 경로 그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그 OSPF는요 하나를 보면은 그 여기 그 자치 시스템 하나가 있고요. 자치 시스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라우팅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하나의 관리 체제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테면 우리 한서대 내가 있다 그러면 한서대 내 자체가 하나의 자치 시스템이 되겠죠. 한서대 내에 있는 각종 그 라우터 건물마다 다 라우터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을 하나 다 묶어서 하나의 자치 시스템이 됩니다. 그렇죠? 그 자치 시스템은 또 하나하나로 또 묶여져 있죠. 하나의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 내에 있는 녀석들 하나씩 묶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백본이 뭐냐면 이런 하나의 AS 내에서 서로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백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 OSPF는요 헬로 패킷 교환으로 이웃된 라우터를 서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라우터가 있는지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맞춰줘서 그 동기화를 해줘야 돼요. 동기라는 게 여기 지금 그 싱크로나이즈 시켜주는 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가 변화되어 있는 것들을 서로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됐을 때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백본 네트워크에 AS 백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또 요약 정보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AS의 토폴로지와 다른 영역에 대한 정보들을 서로 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체 바로 옆에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네트워크 상황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영역의 경계에 있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녀석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녀석들은 그 다른 영역에서만 목적지로 갈 때 이 다른 어느 영역 경계 라우터로 패킷이 가는지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경계 라우터는요 이제 외부 경로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내부 그 라우터의 이런 그 외부의 상황에 대한 요약 정보 형태로 전송을 또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OS
FPF는요, 이 개방형입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어야 돼요. 영역 내부건, 외부건, 자치 시스템 바깥이건 그 정보를 얻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어떤 경로를 가야 되는가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RIP인 경우에는요, RIP인 경우에는 그 도메인 내의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만들어낸 프로토콜이고요. 이것이 이제 그 표준 라이콜이 됐어요. 인터넷 표준이 됐고.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라우터가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그 변경이 있다 그러면은 인터넷 상에 있는 모든 라우터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전달을 해주고, 그러니까 정보 전달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홉 개수 있죠? 그래서 그 매트릭이라고 부르는데, 그 목적지 있죠?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여러 개의 라우터로 우리가 거쳐가야 된다. 그러면 홉 개수가 가장 적은 거. 그러니까 홉 아까 설명했죠? 라우터와 라우터 이렇게 연결할 때 그 펄짝펄짝 뛴다고 하는 거죠? 그걸 최소화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상한선, 호흡의 상한선은 15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개수가 만약에 16으로 뜬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도달 불능이라고 처리를 해줍니다. 연결을 안 해줘요. 15 이내까지만. 근데 단점으로는 이게 아까도 본 거리 벡터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리 벡터 알고리즘의 단점을 역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IP에서는 이제 요청,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서 그 데이터를 보내게 텐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초에 한 번씩 그 라우터에다가 라우터 상태, 목적지 정체 정보를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정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180초 동안 전송되지 않으면요, 얘는 이제 그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인발리드 목적지로 하고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서 삭제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홉 개수의 그 다음에 그 라우팅 정보가 정보의 변화가 있을 때 없을 때에도 라우터는 늘 정보를 30초마다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요청이 있으면 응답 패킷을 꼭 전송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지 정보가 변경되면은 변경된 정보를 꼭 이웃 라우터에다 알려줘야 됩니다. 상태가 어떻다는 거. 지금 요 화면에 있는 그림은 홉 개수가 11개인 경우에요. 11개인 경우. 그래서 할 때마다 하나씩 카운터가 돼서 홉이 11개가 되도록 출발 그 다음에 목적까지 11개가 되도록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했듯이 홉 개수 15개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무효화 됐더라도 어느 일정 시간 동안은 그 무효화 됐더라도 고장됐더라도 그 녀석이 이런 녀석이 있었다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이런 녀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장나서 안 된다더라, 도달 불능이더라는 거를 다른 라우터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평 분리입니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는 그 경로에 대한 광고를 하지 않는다. 이게 수평 분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당 포트에 대한 정보는 중복 전달하지 않도록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포이즌 리버스라고 해서 실패한 경로를 삭제하고 그 보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능을 우리가 포이즌 리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타임아웃은
아까 30초 간격이라고 그랬죠? 30초 간격으로 갱신된 메소드를 방송한다. 이걸 타임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상. 자, RIP의 특성은 알고리즘이 매우 간단하고 아주 탄탄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호흡이 15로 제한됐다는 거는요, 이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또 장점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의 복구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5호흡으로 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요,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토폴로지가 변경되었을 때만 그 갱신 정보를 전송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보내죠. 30초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팅입니다. 브로드캐스팅은 방송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전체에다가 뿌려요. 전체에다가. 그래서 라우터의 정보를 전체 인접한 정보를 전체에다가 뿌리니까 이 네트워크 대폭에 좀 낭비가 초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는 거 플러스 이런 라우터 정보들을 꼭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전송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홉 카운트만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인터페이스 간에 이게 속도 있죠?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라우터와 라우터 연결하냐 그런 기계적으로 물리적인 거리 그것만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인터페이스 속도를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RIP는 서브넷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RIPv2입니다. 이게 버전 2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그래서 그 RIP 기능을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들의 전달되는 정보들, 라우터에 관련된 정보들을 좀 더 확대 수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RIPv2에서는 인식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아까 말한 브로드캐스팅이 있죠? 이게 갱신 정보를 가는 것이 모두 가능해지고 멀티캐스팅도 가능하다. 브로드캐스팅이나 멀티캐스팅 방식은요. 또 뒤에 또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또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기능도 포함됩니다. 이게 아직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수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서로 다른 마스크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유용하다. 이 서브넷 마스크는 뒤에 우리 나중에 IP 어드레스 이런 거 할 때 하나씩 이렇게 덧붙이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IPv2는 EGP에서 얻어진 AS 번호 등을 통지하기 위한 외부 루트텍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RIPv2는 멀티캐스팅을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라우팅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는 호스트의 부하들을 이렇게 로드죠. 우리 트래픽을 경감할 수 있고 RIP와는 지원하지 않는 라우터에서 해석할 수 없는 정보를 RIPv2 라우터 사이에 공유하도록 하면서 신뢰성 향상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명을 내가 강의하면서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건너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 꼭 교재를 좀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교재 읽을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예, 영어 약어. 영어 약어가 뭔가. 그쵸? 영어 약어 모르면 암호예요, 암호. 그쵸? 미지수적에서 영어 약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신경 써서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5강을 우리가 이렇게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더넷과 랜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요. 리포트는 우리 중요하다 그런 세 개 있죠. OSPF, RIP, RIP-v2에 대해서 각각 핵심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한 거. 핵심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그 이 클래스에 제출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여러분들.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자기주도 학습이 더욱 중요하고요. 교과서를 꼼꼼하게 좀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이게 쪽지 같은 내용으로 쪽지를 같은 걸 통해서 질문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